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당근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경과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레스토랑파크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구경주입니다. 연마 전무 후모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고 부상있는데 이 마피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피입니다. 정말 IM4U는 마피 상태가 원체 좋으니까 2주만에 출전주를 당겨서 2번 놓고 6번 카리스마까지 2번, 6번, 5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구경주입니다. 3번 역전의 순간을 지금 선두권을 날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모처럼만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관심이 가는 마피이고요. 지금 뭐 드림로켓 시구에도 마피 한 발을 가지고 있어요. 3번 놓고 7번 7번, 2번 3번 역전의 순간 7번 드림로켓 20회 코리안 더비 출발했습니다. 먼저 안쪽 구경주입니다. 뭔가 파이널 보스가 어떤 마피 상황을 나가든 간에 선입권에 가담할 소리 상당히 높고 정말 로얄 루비 컨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5번 놓고 6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5월이 시작이다, 뭐 5월의 신부다, 허니문 달이다,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했었는데 벌써 5월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이 다 갔다는 얘기죠. 6월 달부터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는 부산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고 스포츠다 보니까 걔들도 더워. 여러분만 더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수용조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력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뭐 아직 월말 경마는 아니니까 이번 주에 조금 바짝 산 걸 벌어야 되는 마방들도 총력전을 좀 기울인 것 같아요. 출전주도 상당히 많고 뭐 출마 투표에서 좀 떨어진 마필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월말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준비를 좀 많이 착실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변수로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단통마권으로 떨어지면서 그거 하나 잘했네. 근데 뭐 경마는 뭐 어차피 11개 하고 12개 하고 뭐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만 잘해도 돈을 따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칭찬받을 만하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 단통마권 다시 한번 적중을 축하드리겠고요. 이번 주 역시 더바가 메인 승부처 잘할 수 있도록 승부경주에서 잘해야지. 뭐 일반 경주야 뭐 내가 실효락이 하나 안 걸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벗겨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다 이제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경마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면은. 승부경주는 나도 먹고 살겠다고 숨기는 거니까 승부경주는 많이 찾아주세요. 일반 경주도 현장의 상황이라는 게 참 변수가 많습니다. 또 아침에 또 전화 오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그 변수들도 있으니까 답답하시면 찾아와 주시고 답답하시면 무통장 문자 뭐 060 문자 이런 것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주석도 많이 달아드려요. 뭐 이번 경주는 무슨 경주다 하면서 그냥 번호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경주의 특징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문자 신청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람은 참 얄팍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생기면 좀 당황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 친구들하고 바다를 가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젊을 때야. 인천에 갔어. 인천에 섬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섬들이. 근데 인천이 더럽게 지저분해. 바닷가가. 그래도 바다니까. 똥물이라고 해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텐트를 치고 노는데, 야, 난 인천 모기가 그렇게 독한지 몰랐네. 잠깐 그냥 텐트 옆에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는데, 저녁에. 그냥 수십 방울 쏘인 것 같아. 벌에 쏘인 것처럼. 근데 이 입술부터 시작해서 눈을 이제 주름적으로 쏘였는데, 다른 데는 옷 입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리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손 같은 데는 쏘이고 했는데,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난 무슨 모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어버린 거예요. 난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기에 물려서 약도 먹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극강 모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제 일상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 모기는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맨날 해왔으니까, 그리고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모기에게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게 전쟁이 아닙니다.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죠. 지금도. 인구의 조절은 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래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도 가랑비에 옷 젖어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야, 이번에 대끼리 플러스가 다음에 대끼리 들어오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경마를 접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하지 않다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고민이 결과가 나와서 적중까지 이어지고, 또 그 추리가 이어졌을 때 훨씬 더 경마는 재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수협회에 들어갔더니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일요일 경마에서 재밌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벨리 기수가 다음 주까지 기승을 하고 다다음 주에 가는데, 또 벨리 기수도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 같이 전부 다 토요일 경마는 좀 숨겨놓고, 숨겨놓을 것도 없어. 그냥 항상 마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기수협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은 일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석이 또 길었네요. 출발해볼까요? 일단 승부처.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한대건이가 토요일 날 배팅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략하는 경주는 2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입니다. 2, 4, 7,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그 중에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10경주, 더바가 마다바가 10경주 승부처로 승부했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듣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대건입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우리의 또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만한 기수는 바로 조재로 기수입니다. 신인 기수죠. 조재로 기수도 신인 기수. 이미 신인 딱지를 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29조 배혜준 조교사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부상으로 잠깐 기승을 못할 때에도 또 의리 있는 또 우리 배혜준 조교사가 자기 집 안에 있던 그 A급의 마피들은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조재로 기수를 기다려줬죠. 아마 조재로 기술은 배준 조교사가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둘이 틀어질 일이 없으면 아직 신인 기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또 재료가 착해. 얘가. 그래서 조재로 기수하고도 배준 교사 배준 조교사하고는 또 케미가 또 잘 맞습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죠. 수직 딱지에 띄고 나서도 자신의 밥벌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마피를 몰아내주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뭐 조재로 뭐 이현종 뭐 이러한 기수들 중에서 조재로 기수가 훨씬 더 좀 마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뭐 대형 신인 뭐 이현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강자는 뭐 두 기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재로 기수에게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손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재로 기수가 기사하는 마피를 한번 살펴보면 자, 1경주의 10번마 와와 여장부입니다. 이 와와 여장부는 계속적으로 뭐 순위권, 착순권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4착, 5착, 3착, 4착. 1월 22일 날 뭐 착순권 진입했고 3월 12일 날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거는 나쁘지 않았었죠. 4월 16일 날 역시나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뭐 대가리로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 뭐 단통으로 끝이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와와 여장부라는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못 잡아.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면은 선입권 가담도 되고 끝걸음 발휘하는 거 보면 탄력도 있는데 뭔가 앞에 뭐가 가고 있으면 그걸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참 안타까운데 이러한 마피들이 상당히 실전에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만 뛰다가 이제 경주마라서 생을 마감하는. 물론 이제 와와 여정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와와 여정부가 3전 동안에 보여준 걸음을 보면 뭔가가 좀 아쉬운 이러한 경주력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배 상태도 조제력에서 만나보니까 이 똑같은 연기를 하더라고요. 좀 뭔가 좀 밋밋하고 뭔가 결정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1경주가 와와 여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처럼 만에 좋은 편성을 만난 게 아닌가. 뭐 편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본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번마 와와 여정부라는 마필은 조제력 기수가 직접 말을 먼저 봤지만 약간은 결정력 부분에서 밋밋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 경주 때 입상권 지집에 실패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이 말 자체의 특징이 그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15번 와와 여정부 베스트 아주 100%의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직접 만나본 조제력 기수 와와 여정부 조교를 해본 조제력 기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편성으로는 안 될 것도 없고. 자, 두 번째 조제력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중에 4경주에 주장하는 1번마 프라임 골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낯설죠. 원래 29조의 마필이 아니고요. 15조의 마방에 있다가 지난번 경주를 끝으로 마방에 이적을 했습니다. 중간에 마방에 이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방에 이적을 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은 그 집에 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내 집 같지 않고 내가 들어가도 내 방문을 내가 열었는데 내 집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주마들도 자기가 있던 마방과 다른 환경에 가 있으면 좀 뭐랄까요, 흥분하기도 하고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이 프라임 골드가 뭐 성장을 내는 건 아니지만 프라임 골드에 대한 조제력 기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프라임 골드는 15조에 있을 당시부터 상금벌이를 착실했던 마필입니다. 14년 동안에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한 번에 입상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근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뭐라 그럴까요? 뭐 중간에 뭐 공백기도 가지고 뭐 구절도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마필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뛰어졌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지난번 경주 3월 25일 경주에 플러스 19km, 4월 15일 경주에 마이너스 13km. 그러니까 좀 이제 뭐죠? 편차가 좀 있죠, 얘가. 그래서 성적도 좀 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직접 조교를 해보는 조제력 기수는 마필이 좀 튼튼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리 쪽이 좀 튼튼하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잘 적응하고 마필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4경주에 주장을 보면 프라임 골드. 제가 4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뭐 프라임 골드를 가져가겠다 안 가져가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프라임 골드라는 마필이 마방을 이적하고 첫 번째 경주라는 점, 그리고 게이트의 조건이 1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마필이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지는 않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교 때의 모습은 아주 나쁘진 않다. 다리가 좀 튼튼한 느낌이었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제력 기수가 설명해준 마필은 바로 5경주에 주장하는 10번마 리치어 장군입니다. 자, 이 마필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계속 뭐 인기 1위로마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뭐 주행검사 자체도 뭐 발주기타도 빠르고, 걸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2월 12일 날 데뷔할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조제력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리치어 장군은 상당 부분 발전을 할 것 같다. 뭐 띄워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믿고 들어가는 충마로 놓고 때렸었죠. 4월 16일 경주도 그랬어요. 중간에 2달 정도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공백기가 생겼는데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리치어 장군에 대한 조제력 기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직접 만나본 조제력 기수에게서는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마피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준, 배워준 쪽에서도 감사할 것이고, 또 이러한 마피들을 1등급까지 손수 조제력 기수가 끌어올려준다면 또 그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량의 이점이 있고 저 안나본 조재력 기수는 지난번 경주 때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직전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에 능력이 있으니까 조재력 기수의 말을 빌리자면 워낙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충분히 이겨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지난번엔 100%로 좋아서 너무나도 우승을 자신했지만 이번에 조결해보니까 약간은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이 원체 뛰어나니까 이마필이 그것을 이기고 선전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치 여장군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와서 코너 조재력 기수 3마리 앞에들 말씀을 드렸어요. 1경주에 주장하는 10번마 와 여장부, 4경주 1번 프라임 골드, 5경주에 10번마 리치 여장군. 제가 본 예상에서 더 챙겨갈 수 있는 마필들, 그리고 이 마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해드릴 테니까, 자, 본 예상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만나봤어 한대건이었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 에이씨,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아. 예, 원래 이렇게 공부 못하는 것들이 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공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눈에 돋보이는 마필은 바로 있고, 뉴 파트너. 사실 3월 24일날 주인검사 모습을 보면 선행을 나서서 잡히니까는 다시 치고 나와서 나쁘진 않았었는데 뭔가 좀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심을 해봤었는데 4월 15일날 워낙에 편성의 약체팀이었었죠. 음악대장, 뭐 부르의 명장, 마이더스 뭐 이러한 나피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얼레벌레가 해갖고 선입골에 가담해갖고 선행까지 나가면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뭐 끝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은 부진했던 음악대중이 너무나도 쉽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것도 별거 없나 보다 했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지난번 대비해서 플러스 2.5kg 중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김혜성 기수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땠냐 지난번에 그 느낌이.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실전을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두 번째 경주라고 한다면 더 떼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컨디션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이거 뉴 파트너를 의심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조교를 마친 기수도 그렇고 편성 자체도 상당히 약체를 만나서 뭐 뉴 파트너는 그래도 뭐 3박자 다 갖췄잖아. 기수 좋다. 그러고 뭐 전개도 좋고. 근데 내가 뭐 약간 불안하다고 해서 깨부실 수 있는 편성이다 그러면 빼겠지만 편성 자체도 상당히 약해서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 뭐 뉴 파트너를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번 스마트 지프는 뭐 순발력 발휘를 하죠. 최근에 계속 갖다 붙여놓고 앞에 갖다 붙여놓고 이제 결승선 전방에서 한 발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에요. 지난번에 9번 게이트 데뷔전 때는 7번 게이트 계속 바깥쪽으로 밀려 있다가 2번 게이트의 호기에 기수까지도 페로비치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쪽에서 차분하게만 전개한다면은 뭐 1000m 경주거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견뎌져 있다고 보고요. 3번 스노우 패션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네. 이거 원래 이 39점 알도 아니죠, 사실. 어쨌든 간에 뭐 모르겠고. 엄마 허니러쉬가 참 이게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의도적으로 선행을 한번 노리면서 밀고 나왔지만은 물리면서 거리 차도 있는데 좋은 탄력이 아니라서 선행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3월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은 계속 연습 주행을 합니다. 4월 14일 날도 연습 주행을 했고요. 4월 21일 날도 연습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마방에서도 좀 착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고 싶으니까는 뭐 연습 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악벽이 있는데 자꾸 안 고쳐지니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연습 주행했던 4월 21일 경주를 보면 의외로 나쁘지가 않아요. 계속 단련이 되는 거죠. 훈련도 하고 또 실전처럼 연습 주행도 하고 하니까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국 기수도 만나봤는데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악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 얘기를 했는데 다 말씀드리려면은 뭐 딴 얘기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갖고 시간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러쉬는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2%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마 좋은 나들이는 사실 윤태혁 기수가 이마필에 대한 평가를 애매하게 했어요. 근데 뭐 순발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고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행번호 때 자꾸 보면 결산 앞에서 그냥 부정구보를 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선행은 갈 수 있죠. 근데 과연 6번관 뉴파트너의 김혜선 기수가 우리 혜선이가 주로 잘 타는 기승법이 앞에 가서 버팅기는 겁니다. 선행을 가서 버팅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느리지가 않죠. 또 2번만 스마트 지프도 안 내리고 과연 윤태혁 기자는 좋은 나들이가 이걸 넘어서 선행을 주도할 수 있을지 또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과신할 수 있을지 그럼 애매한 것 같아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15번 와여장부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뛰어온 전력 착수권이나 순위권에 들어온 능력만 본다면 6번만 뉴파트너와 함께 단통 막권이 맞습니다. 이 한방 막권으로 끝이 나야지 맞는데 뭔가 찝찝해. 제가 지금 만나보실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버릴 수는 없지만 발당판에 뭐 인기권이긴 한데 뭔가 주력 막권으로 때리기에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6번만 뉴파트너를 놓고 2번만 스마트 지프냐, 10번만 와와 여장부냐. 이 두 마필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번 놓고 2번이 나온다면 5번만 허니러시 정도만 조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놓고 2번, 5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인데 솔직히 뭐 팔이 안으로 옵니다. 6번 놓고 2번 막권이 솔직히 좀 많이 땡기는 막권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국난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원의 승부처예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오늘 좀 승부가 좀 빠르죠. 이게 미승리마을 경주입니다. 1300m 3세 이하의 경주고 현등급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도 있고 그래서 곧잘 뛰는구나 이랬던 마필이 있고 이게 뭐지? 이거 뭐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필도 있어요.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인기가 압도적으로 실리는 마필은 내용이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인기가 조금 덜 실리는 마필은 정말 착실히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경마라는 게 마필을 조교해봤던 조교자나 마방의 생각만 가지고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주의 특징이 뭐죠? 미승리마 경주에 아직까지는 경주력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마필들, 성적이 나오지 않는 마필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충분히 승산이 있죠. 자, 노리고 나왔던 마필, 상금을 벌어야지만 되는 마필들에게 의지가 걸려있고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맞춰져 있다면 이 경주는 적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대건은 이번 이 경주에 가장 의지가 높은 마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 그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까지도 한대건은 알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오전장부터 자금 한번 마련하고 돈 호주머니 좀 채워놓고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 네, 돈 채워놓으면 호주머니 채워놓고 출발하는 한대건의 승부처. 자, 지금 신청하시면 문자 신청 마지막 경주까지 통으로 날아갑니다. 끝까지 날아가요. 제주까지 다 날아가고요. 내가 제주 모바일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무통장 문자도 세금 안 떼고 볼 수 있는 무통장 문자. 저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무통장 문자로 가급적이 신청해 주시고 무통장 문자 계좌번호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스 경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견표에도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이경주 당연히 음성 정보는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음성 정보, 문자 정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메인 스포츠인 만큼 반드시 적중으로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10마리 앞에들. 답이 없죠, 답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마 슈퍼플라이입니다. 50조 박재호 조교사가 이 마필이 도입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 1억짜리. 이게 바로 구마 슈퍼플라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마주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제발 좀 잘 뛰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뛸 줄 알고 1억 주고 사온 거예요. 못 뛸 줄 알고 누가 1억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뚜껑 확 열어보니까 안 뛰어. 말이 별거 없죠. 선행 나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결국은 문세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던 지난번 경주 중간에 무리를 해서 선행을 나가버리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승 전방에서 말이 씁니다. 자, 굉장히 문세영 기수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림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쉽게 와줘야 되는 그러한 편성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경주 전개가 꼬였다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경주 전개가 꼬인 것도 아니에요. 문세영 기수는 히든카드로서 마지막에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마필에게 가장 좋은 경주의 조건이 선행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필은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랬습니다. 이 슈퍼플라이라는 마필은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변해서 연전 연승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플라이가 지난번 경주 못지않게 상당히 약체의 편성을 만났고 페르비치 기수가 조금만 서둘러 준다면 아니면 페르비치 기승술에 답게 부드럽게만 기승해 준다면 충분히 현현영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뭔가가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인기가 실리고 고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충분히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본만 슈퍼트릭이 지난번에는 이게 줄을 잘못 쓴 거죠. 앞에다가 이제 작은 탱크 갖다 놓고 이제 쓰다 보니까 고센이라는 마필이 좀 선두권을 가담을 하니까 바로 그 뒤에 인코스에 붙여놔요. 근데 고센이 코너에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더 밀려버리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직선에서 끝걸음으로는 지긴 했지만 만약에 그러지만 않았다면 이 마필도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만 풀렸다면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마필이고요. 어차피 또다시 1번 게이트입니다. 또 발빠른 마필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1번 슈퍼트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고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의 멋진 기술을 한번 보고 싶다. 자, 1번마 슈퍼트릭. 지난번까지 얀 탔다가 왜 송재철 탔겠어요? 네. 해결하라고 태운 겁니다. 1번 슈퍼트릭은 충만감이고 2번, 3번 별거 없고요. 3번 업데이트는 이동환 기수를 만나봤는데 이게 별거 없잖아요. 사실 보여준 게 올라온 걸음도 없고 근데 이제 걸음이 좀 나아졌다네요. 호흡기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호흡기가 좀 나아지면서 컨디션이 좀 돌아왔나 봐요. 아직은 6전 동안에 보여준 걸음은 없지만 누가 또 압니까? 이번 경주가 또 변화의 기회가 돼서 좋을 때 좋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6번마 윈드파워는 결정력이 자체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선두권이 무너지면 어부지리껴 돌아온 유승환 기수죠. 부상에서 돌아온 유승환 기수. 저는 한 2주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냥 능글능글하게 잘생겼죠. 색깔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초원 비바체도 어차피 나이에 5세에 접어든 마필입니다. 5세에 접어들었는데 12전을 치렀고 부산 6등고의 마필이다 보니까 이거 하루가 급하죠. 빨리빨리 상금 벌고 자기가 지금까지 밥값 충당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체중도 불고 했었지만 끈끈한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입상권의 한 자리도 초원 비바체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자, 1번 슈퍼트릭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1번 슈퍼트릭 놓고 하는데 7번 초원 비바체 1번 놓고 7번 막권 이제 우선적인 공략 막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을 놓고 4번과 9번 두 마리 마필 관심 가져보십시오. 다른 마필들은 다 거기에요. 1번 놓고 9번, 1번 놓고 7번, 1번 놓고 4번. 그 중에서도 1번 놓고 7번 맞건. 어차피 현장 가시면 9번 슈퍼플라이를 놓고 배당판 형성이 될 겁니다. 저는 슈퍼플라이가 충분히 깨질 소리도 있다. 쌍대가 이럴 수 있지. 근데 뛴 거는 보면 재수없어 말이. 서경만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한 대로 두 번째 메인승 부처예요. 굉장히 빠르죠. 발빠른 마필들 다 모아놨습니다. 2번마 정한 킹덤, 아까 직접 만나봐서 권에 말씀드린 1번 프라임 골드 느리진 않아요. 3번마 친친짠, 4번마 세라킹, 6번마 에어비상, 7번마 델타 K, 10번마 무한도마, 7번마 해성요가, 이런 마필들이 다 느린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복잡 하다 보면 경주거리가 몇 메타? 1000m면 그냥 끝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선두권에서 몸싸움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느냐. 그것만 평가해보면 이 경주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99배당을 노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팔리는 마필들이 7, 8마리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팔리니까 이러한 경주들은 제대로 된
색깔이 있는 마필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만 골라내면 배당 자체도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한대건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고요. 이번 경주가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계속 많지가 않다. 날릴 건 날리고 주워 먹을 건 주워 먹어야지만 알차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자, 이번 4경주 자신 있습니다. 자, 한대건 경주 전기풀이만큼은 누구한테 지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까지 그리고 내용까지도 한대건 착실하게 듣고 얻고 준비해놨습니다. 자, 4경주는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직접 만나봤어요. 말씀을 드렸던 바로 10번마 리치현 장군이 나오죠. 승급전원 치르는 마필. 우회에 드러났다고 봐요. 뭐 깨질 때 깨지더라도 한 방에 맞고는 사야 되지 않을까. 10번마 리치현 장군은 그 아마존에스죠. 아마존에스는 왜 깨진지를 이해가 안 되네요. 거리밖에 없죠. 거리를 늘려서 도전하면서 이제 깨진 건데 스포츠 서울배에서 보여줬던 1400m의 그 근성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1700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이 약체팀에서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 경주로에 1000m 다시 내렸고요. 제 능력 발휘할 겁니다. 혈압이 지기승이 가니까. 그래서 10번만 리치어 장군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0%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10번, 9번 맞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벤이 나온다면 일본과 전설의 마녀, 뭐 오모 꿈캐라 뭐 이런 마피들이 이벤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마피들은 다 별론 것 같고 눈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굳이 반전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 좀 어떻게 좀 이걸 한번 대끼리가 뭐 2배밖에 안 나오니까 끊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 대안. 뭐 꿈캐라가 그나마 선행가고 버티는 건데 뭐 리치어 장군이 뭐 짠 겁니까? 꿈캐라가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홀라당 넘어갈 텐데 리치어 장군도 선행가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제 선취입이 되는 마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10번 9번 막권에 일단 이번 5경주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3복이나 해요. 1번만 뭐 전설의 마녀 뭐 꿈캐라 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박현웅 교수 대상관리 오늘 기술표 같더니 떡 돌리던데 난 그 떡 못 먹었습니다. 맛있겠던데 현웅이 향떡 못 먹었다. 떡 하나만 줘라. 떡이라고 하니까 되게 야한데 우리는 다른 떡을 좋아하잖아. 아닌가? 아니 말고 씨. 자, 6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국내 5등급 경주 11마리 암피들이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사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 6공화 서울볼트죠. 큰 능력은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근데 이 내면을 보면 정말 이렇게라도 띄워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골마경을 아주 달고 살죠 얘가. 이 골마경을 달고 사는 마필치고는 이렇게 잘 띄워준 마필도 없어요 사실. 편성을 잘 쓴 것도 있지만 그래도 G가 편전이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경주리가 1300이기는 하지만은 뭐 이미 지난번에도 뛰어봤고 또 상대도 약하고 서울볼트는 여전히 골마경이 있어요. 뭐 근데 서인석 조교사도 그렇고 이 마필이 거는 기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뭐 서울볼트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포에버키는 이제 경정명령을 알았습니다. 혈관 주사를 잘못 맞았을 때 부었는 건데 이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닌 것 같고 이번 하얀 미들레 이게 완전 또라이죠. 주행거에서 불합격됐을 때도 고개를 쳐들고 뛰어서 애매하다고 얘기했는데 1월 6일날 주행검사를 합격할 때 모습 보면은 채찍을 동반할 때 굉장히 빠릿합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나 보다 했는데 2월 18일날 이변을 연출하면서 한 발을 쓰죠. 뭐 취입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지난 4월 23일날은 이현종 기수가 뭐 이렇게 장하게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저쪽으로 얘기하더니 홀라당 안쪽 게이트에서 발쪽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그걸 더럽게 밀어갖고 선행을 나서버리더니 걸음으로 버텼습니다. 편성이 워낙 약했던 것도 있지만 선행을 갈지는 몰랐지. 어쨌든 뭐 인기 1위였긴 했지만 인기 1위였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택도 없죠. 6번 서울보트가 그냥 나가버릴 것이고 이번 뭐 하얀 민들레가 죽어라고 밀어봤자 선입권 전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아필이 인기권입니다. 제가 이 하얀 민들레를 버리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얀 민들레가 하위권에도 국산 6등급 경주에서 좀 편성의 약체팀의 선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신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착 한 번에 우승 한 번.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화려한 만큼 하얀 민들레 마필이 좋은 마필이었었나? 근데 편성은 얘가 아니면 또 대안이 없을 정도의 편성이에요. 지난번에 쥐어짜면서 입상권을 진입했던 3번 스페이스타는 거의 무슨 대상경주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베스트 드래곤도 계속 좋은 마필이 아닌데 이게 시종일관 여유입니다. 결승선 전방에서 한번 제어하고 들어오죠. 6만이 차이 나면서. 난 명만 나온 줄 알았습니다. 베스트는 맨날 꼴 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필두를 보내고 나서 후차권에 2착을 하려고 한 7, 8마리가 1렬 형태로 들어섭니다. 난 무슨 대상경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상경주도 그렇게 나오기 힘들걸요. 그 안에서 머리 그냥 끝까지 버틴 게 바로 스페이스타입니다. 이게 뭐냐? 개바닥에서 쥐어짜갖고 그거 버텼다는 거죠. 항상 믿을 수 없는. 이미 6살을 처먹어. 형철이 형이 잘 탄 거지. 솔직히. 내가 형철이 형도 많이 빨아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형철이 형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형철이 형이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과연 이러한 마필들이 연초가 되는 마필이 아닌데, 똑같이 인기가 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3번 배트타임이 의외로 많이 뛰었죠. 유성환 기수의 기생이긴 하지만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10번 베스트 슈터가 배트타임과 박빙의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지. 능력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5번 듀얼 폭풍은 맛이 갔어, 내가 봤을 때. 문세영이 타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발주도 나쁘지 않았었고 중위권에 밀어주는데 걸음이 안 나와요. 아무리 안열의 기수가 적은 기수라고 하지만 이건 맛이 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5번 위너블랙은 사실 승급전에서 1700m 도전했다가 개구락지가 됐죠. 끝걸음 자체는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타이밍 잡기가 애매한 마필에서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7번 위너블랙이 올라올 정도라고 한다면 스페이스타는 못 올라올 이유가 없죠. 위너블랙도 매번 꾸역꾸역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땡스빈이 의외로 선입권 전개가 되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처럼만의 편성이 좀 많았는데 1300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6번 서울볼트를 놓고, 물론 이번 하얀 민들레로 최저배당으로 땡땡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얀 민들레가 사실 능력만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6번, 2번을 사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굳이 여러분들 바지가랑이 잡고서 이거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도 돼.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하얀 민들레를 크게 믿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6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면 3번 배트타임, 9번만 땡스비, 10번 베스트 슈터 이 세 마리의 마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6번, 2번으로 땡땡 끝났다고 게시판에 글 달고 한대건이 개새끼야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하얀 민들레가 뛰는 지세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경주 때 게이트 발주기 열리면서 놀라면서 나와서 선행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승을 한 거지. 이게 개바닥에 누워서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자세가 일단 안 이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놓고 4번, 6번 놓고 9번, 6번 놓고 10번. 원래 솔직히 다 똥마대입니다. 4번, 9번, 10번은 6번을 제외하고는 능력마가 한 마디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부터는 왔는데 후자권에서 이변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 한정의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애매하죠. 혼합 4등급의 능력마들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마필 경매로 인해서 마필 많이 사와서 나아질 것은 보여지는데, 현등급에서 꾸역꾸역 편성을 잘 만나서 상금을 벌 기회를 맞이한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필들이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고요. 중간중간에 좀 뛰었나? 아니었나? 우리 휴양 갔다 온 마필도 있고, 또 선행을 가서도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마필을 상당히 많이 추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에 못 미쳐서 또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왠지 뛰어줄 것 같지만은 뭔가 안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반드시 내용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합 4등급에 좀 떨어지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경주입니다. 상금은 벌어야겠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가 않죠. 자, 혼합 4등급에
똥말 경주. 한대건 승부처로 가져가겠습니다.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고요. 아주 심하게 한방막권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단통주력 막권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는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로 1700m 11마리 앞뒤들이 출전을 했어요. 말이라는 게 뭐 아다르고 오달라서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바로 이 사마 특별스타인데 조교사와 기수의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스타가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자꾸 마방 안에서 뺑뺑을 돈다고 걱정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계속 보여줬어요. 1700m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니까 계속 기복을 보여왔었죠. 그래서 아마 1700을 쓴 것 같고요. 이현종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다 옮기기가 좀 힘들어. 부담자 4.5kg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특별스타가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경주가 늘어난 것이 훨씬 낫죠. 결정력 부족한 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마필을 놓고 가야 될 것 같고 후차권이 개날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언뜻 보면 이번만 컴플리트 위너가 그냥 한방막권으로 되게 빤히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이 컴플리트 위너는 자신이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모습이 선행이었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그냥 버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주의 조건인 걸 알고 있죠. 자, 지난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다른 마필들이 빠르게 나가자 시종일과 외곽을 뺍니다. 모래를 안 맞추게. 그건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직선에서도 끈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얘가 자신의 걸음을 가지고 있는 걸음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행 작전이. 그리고 만나면 김동수 기수도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 마필이 좀 이상하게 뛰어버리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필이 좀 위험하게 생겼느냐? 바로 이 6번마 심청사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세혁 기수죠. 심청사달은 이번 경주가 거세 이후의 첫 번째 경주입니다. 결국은 거세했습니다. 저희가 이 마필을 우승할 당시 한번 맞춰먹고 계속적으로 선행 나가서 깨고락지되고 선행 나가서 깨고락지되고 이렇게만 왔던 마필들이죠. 또 지난번 경고 때는 김혜성 기수가 기승해서 발주 늑발, 베이트에서 늑발을 하면서 시종일관 후미권. 결국은 마방에서 김동철 쪽에서는 거세를 한 거예요. 거세를 당하고 첫 번째 경주인데 과연 심청사달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 이번만 컴플리트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과 대결했을 때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청사달은 뭡니까? 데뷔할 당시부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거죠. 뭐 마방끼리의 모종의 거래가 없는 이상 이번만 컴플리트 위너와 6번마 심청사달은 선행을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불가피하게 경험을 해야 되겠죠. 안쪽 게이트인 이번만 컴플리트 위너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게이트 이탈링용으로만 봤을 때는 6번 심청사달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6번이 나가고 2번이 따라가 버리면 이게 이번만 컴플리트 위너도 직선에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막권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다 50% 확률입니다. 5번마 창성진주, 뭐 9번마 슈퍼문, 7번마 에바로드. 사실 제가 말씀드린 5번, 7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이 단 1%도 한 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부지리껴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2번마 컴플리트 위너를 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제 기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와는 다르게 6번마 심청사다가 2번마 컴플리트 위너가 경합 없이 2번이 뿅 하고 나가니까 6번이 따라가고 있어. 태혁이가. 뭐 저기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방끼리는. 나도 모르지 뭐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잖아. 야 이번에 내가 사는 거 갈게. 너 어차피 거세도 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위에 재결실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행 경합을 피하려고 뭐 어쩌고 나는 선행 안 갔다. 요즘 애가 발주 아프게 생겼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번, 2번 바꿔니 끝이 날 수도 있죠. 아니 2번, 4번 바꿔니 끝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데 자꾸 파고들면은 사람 머리 쥐어 터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 인정하고 4번 인정해버리면은 2번 선에 나가야 되는데 6번은 심청하되 선을 냅둘까? 디테일 빠른데? 이런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5번 창성진주, 7번 에바로드, 9번 슈퍼문이 뭔가 걸음을 보여줬고 변화를 보여줘서 이 마필들의 막판 한 발이 이걸 덮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보여주긴 개똥이나 보여주냐고 맨날 꼴등하고 있는데 별로 배팅을 하고 싶은 경주가 아니에요. 10원짜리 하나 그냥 돈을 들이고 싶다는 느낌은 없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특별스타 한번 얘기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주. 현장에 가면은 뭐 제가 음성 정보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겠지만 별 영향가 없어요. 저라고 뭐 용가에 통뼈입니까? 저도 알 수 있죠. 결선 통과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선 통과를 하면 다 압니다. 결과를. 근데 결선 통과하기 전에 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추리하고 분석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정리할 기회를 안 주잖아. 말새끼들이. 7경기는 그런 말들밖에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한 경기 쉰다고 해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또 한 번 싸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한 경기도 금방 지나갑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참 도전하는 마필은 많아요. 애매한 마필들이 많아서 큰 의미는 없고. 일단 이번 뭐 카본 57kg 중량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3일간의 정지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김영근 기수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박은영 기수 아마도 이 마필이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최상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입권에 어떻게든 가담을 시키고 끝걸음을 보여주는데 그냥 매경주 쥐어짜고 있죠. 아주 그냥 참기름 짜도 쥐어짜고 결국 우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하죠. 57kg가. 그래도 뭐 그냥 이거 57kg가 버립시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해피 센세이션은 52kg의 중량 승급전입니다. 세 번의 경주 하위군에서 1700m를 경험을 했고 이번 경주가 1700이죠. 이번 게이트. 그리고 이 마필이 52kg의 중량에서는 기가 막힌 걸음을 발휘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감량에 대한 이게 또 예민하고 마필이 기본적으로 최근 걸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1700m에서 페러비치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 센세이션은 다른 전력이 쥐어짜고 패주기를 마필보다는 조금 더 레이스의 전개라든가 끝거는 한 발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더더군다나 배당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해피센스에는 충만감을 놓고 싶고요. 3번 늘타이거는 강등이 되고 두 번째 경주였던 지난번 경주 의외로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뭐 그냥 이연종 기수가 패치고 올라온 걸음이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진명깃발 4월 2일날 우승을 하고 4월 23일날 출전했는데 인기 7위예요. 왜 그럴까? 이 마필이 가진 능력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로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진명깃발이 김혜성 기수가 마필의 기승을 잘해줘서 이긴 거지 능력으로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명깃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겁니다. 원마 쌈마 페스티벌은 선행을 하지 못하니까 풀빵이고 선행을 추구해도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과연 다른 마필이 내비 둘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6번 금태풍은 4월 2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생겼습니다. 약간의 좀 질병이 있었는데 뭐 박병호 쪽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고 해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형철이 형 아닙니까? 형철이 형 봤다. 형철이 형이 지금 뭐 기승정지 당하고 돌아와서 최근 경주 물이 좀 올랐는데 굳이 빼려고 형철이 형 계승시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형철이 형은 최대한 당하겠죠. 7번은 정상오름이 지난번에 카원과 함께 동반 입상을 했지만은 이게 운이죠. 생생도리의 거림에도 잡혔던 마필이고 그나마 선행을 가면은 조금 더 버티는데 이게 팔린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 7번 정상오름 빨리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시고요. 고마 천혜강자가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 항상 아쉬워하는 마필이죠. 쪽에서는. 의외로 끈끈한 거림이 있는 마필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10번은 대법에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39조가 내내 이 대보배를 아껴놓고 숨겨놨다가 빵! 하고 히든카드를 쓴 거예요. 상금 벌었죠.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편성의 이점도 있었긴 했지만 분명히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 실마 생생돌이는 쥐어짜고 그 정도 걸음이니까 그냥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톡여장군도 많이 나아졌는데 저도 애가 자꾸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참 답답하게. 뭐 끝번 시청을 아는데 뭐 언제 안 했습니까? 이번 구경주는 이번만 해피 센세이션 뭐 승급전의 감량 혜택 그리고 페르비치 기소 뭐 승급전이니까 상대하고가 틀렸는데 쉽게 했느냐 아니 거기서 거깁니다. 하이군에서 바닥바닥 기다가 올라와서 그냥 조금 뛰는 마필들이지 이번 해피 센세이션은 뭐 1700m 3번 안 뛰어봤습니까? 기록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해피 센세이션은 록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1번 카원 그리고 6번 금태풍
9번 천혜강자, 10번 대보배. 2번 놓고 1번, 6번, 9번, 10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배당 나옵니다. 터질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2번, 1번 맞고는 끝날 것 같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고요. 12마리의 RPD에 출전한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 가장 중요한 저거 메인 승부. 경주거리 1400m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구경주입니다. 연마 전무 후모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마피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피입니다. IM4U는 마피 상태가 원체 좋으니까 2주 만에 출전줄 당겨서 2번 놓고 6번 카리스마까지 2번, 6번, 5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구경주입니다. 3번 역전의 순간은 지금 선두권을 나왔는 마피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관심이 가는 마피이고요. 지금 뭐 드림로켓이 우회로 마피 한 번을 가지고 있어요. 3번 놓고 7번 7번, 2번, 3번 역전의 순간 7번 드림로켓 20회 코리안 더비 출발했습니다. 먼저 안쪽 구경주입니다. 공화 파이널 보스가 어떤 마피 상황을 나와든 간에 선입권의 가담한 소리가 상당히 높고 앨범마 로얄 루비 컨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9번 놓고 6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더바가 다바. 이거 참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더바가 다바. 이 반응 좋지 않습니다. 자, 한정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RPD에 출전했는데 자책하는 기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잘 탔으면은 이마필이 더 잘 뛰었을 텐데 라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쉬웠다는 거죠.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를 했던 것을 두 번 실수하지 않으면 발전하겠죠, 그 기수도. 그리고 또 그 마필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가진 마필도 있고. 뭔가 변화를 보였고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계속 강탈할 수 있는 마필. 인기군에 잡힌 마필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별거 없다고 제가 확인을 받은 마필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거림이 살아났고 못 뛴 것 같지만 잘 뛴 마필도 있고 경주거리가 안 맞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이래요. 이러한 내용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전부 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분석을 하고 조교라 아니면은 레이스의 전개까지 다 파악을 한다 그러면 승부를 못하는 한대건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이건 먹어. 이건 내가 때려 먹어. 한대건 더버가 메인 승부죠.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구라나 치고 앉아요. 제 성적을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한대건 죽을 때 죽더라도 시원하게 맞고 사고 죽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죠. 토요일 경마에서 이경주 하나로 오늘의 하루의 경마를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2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선행마죠. 선행마들이 어떠한 경주를 판단해주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경권을 보여주고 발이 상당히 빨라요. 3화 와우캣, 실마 빙고스타, 9번마 정글 드러머. 이런 나피들이 상당히 발이 빠르죠. 특히나 뭐 안쪽에 있는 3화 와우캣은 1200m에서는 직선 구간에서 워낙에 안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걸음이 다 나오진 않지만 얘가 15년 동안에 4번의 우승이 다 선행이었습니다. 입상 2번도 선행으로 가서 이제 결국 덜미가 잡히는. 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1200이고요. 1200m 이상은 나가봤자 의미도 없고 나가봤자 성적도 안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분명히 나아진 걸음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단독 선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죠. 마이더스 로드 기선자가 바뀌었어요. 박원웅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 요즘 페로비치 기수. 이건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박원웅 기수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이더스 로드는 타기가 참 까다로운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 참 어렵게 탔는데 과연 페로비치 기수가 어떻게 해결해낼지. 어차피 직선주로 해서 끝걸음 싸움을 해야 된다면 와우캣도 주구력이 부족하고 또 와우캣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마필들도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버 라이더스 로드가 진로 선택만 잘해준다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막감으로는 그래도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정글 드리머는 승급전이에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타봤죠. 굳이 정정희였어야만 했느냐. 이게 정의가 방송 보고 화내겠다.
어쨌든 간에 정글들이 뭐 불안하긴 하지만 뛴걸음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근데 조교 때는 썩 좋지는 않다네요. 그냥 뭐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더 뛴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0번과 빙고스타는 발굽 쪽의 질환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의 뭐 윤영민 기수의 자가용이죠. 윤영민 기수에게 상당한 기쁨을 줬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굉장히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능력을 발휘한 건데 이 X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발굽 질환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가 이제 보여지고 경주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백기에 대한 적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배고픈 윤영민 기수가 열심히 해서 돈 번다 그러면 뭐 어느 누구 하나 발목 잡을 필요는 없겠죠. 실로마 가이아 썬더는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데 늦추임이라는 게 문제지. 얘가 올라와서 1200m 잡아내려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뭐 가이아 썬더가 최근 좋아졌기 때문에 가이아 무시 못할 것 같고. 와우캣이나 정글들마가 갖다 쳐 비비고 사라진다면 얘까지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오만 마이너스 로드에 어렵게 생각하면 구멍 정글들은 뭐 어떻게든 잘라내고 싶은데 애매해 이거. 그래서 5번 놓고 9번 바꿔 말씀드리겠고요. 5번 놓고 4번, 10번, 11번인데 이거 뭐 다 가져가서 돈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뭐 2마리 정도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놓고 9번 바꿔 말씀드리고요. 5번 놓고 4번, 10번, 11번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 네. 맞아, 그러면 11경주였나? 알면서 이러는 거야. 좋아서.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또 1월 거 찍어야 돼. 지금이 거의 12시 좀 못 돼가는데. 목요일날 12시입니다. 또 1시를 넘기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조라 좀 이해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5월 20일 토요일 경마였었고요. 한동안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2, 4, 7열. 그 중에 10경주가 한동안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제주경마는 5경주와 7경주. 들어! 제주경마는 뭐 내가 그렇게 맞춘다고 얘기를 해도 왜 안 들어? 제주경마는 들어주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무통장 문자, 문자 정보. 그리고 한대건의 음성 정보.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